월요일장 새롭게 출발을 했고요. 이번 주에 과연 산타클로스가 계속 머물러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연말 랠리가 조금 늦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뭐 시작이라도 되면 다행인 거죠. 오늘 시장 너무 강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가볍게 뜯어보겠습니다. AI 버블론이요. 사실 그 투자 심리를 계속 좀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네. 또 한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메모리 업황 너무 좋다. 실적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이 노이즈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사이에서 사실 투자자들 갈팡질팡하거든요.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둘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뭐 전고점을 과연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죠. 오늘 삼성전자 흐름만 보게 되면은 전고점 뭐 오늘 안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1만 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이제 2%만 더 오르면 이제 전고점이 이제 돌파가 되는 시점인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구간이라면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따라잡으셔도 늦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부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전고점 부분 돌파 못하게 되면서 계속 소위 말하는 그 횡보 장세,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정책대로 하는 겁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게 일단 맞다로 좀 봐지고 지금 그럼 지금 그럼 돌파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5%덜 먹더라도 만약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신고하게 되면은 먹을 폭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느긋하게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또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26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6일까지 팔아야 이제 이 거래를 지나게 되면 30일에서 명부 30일 이 거래를 지나면 30일 매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명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대주주들 같은 경우 물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느긋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네. 들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할 수도 있고 네네. 또 26일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출회 가능성까지 짚어주신 거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럼 1월 넘어서는 하이닉스가 6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증권가의 목표 주가인 13만 원 돌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도 사실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년 효과. 사실 그 연말 랠리는 조금 이제 미국 쪽만 좀 나오고 있고 내년에 와서 신년 효과를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2018년도 같은 경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2018년 내내 안 좋다가 2019년 1월 달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신년 효과 외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신년 효과를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도 상승이 나왔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년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지금 상황에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자 11월 달부터 어쨌든 기간 조정 거치게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의 어떤 소화 과정 분명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핑계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 모르는 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것들을 언제 다시 부각시킬 건가? 어떤 핑계를 부각시킬 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신년 효과가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내년에 넘어가서 1월 달 이후에 신년 효과를 해서 뭐 전고점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만약에 2019년 1월 달에 20% 상승 나온 것처럼 또 20% 상승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도 큰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전고점을 네네. 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20% 정도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한 20% 정도 삼성전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 어떤 상승이
나오지 말아 보는 없다나 봐요. 지난 9월달, 10월달 상승을 보게 되면. 근데 좀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HBM이라는 모멘텀하고 네네. 디램 가격이 역대급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월달하고 12월달 주가 안 가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우리 사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건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뭐 제 이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KB증권이 이제 삼성전자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아시겠지만 19조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디램 수출량이라든지 그리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은 내년 1월달 가면은 삼성전자 영업이 20조 얘기 안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상승이 나오게 되고 뭐 20%가 될지 10%가 될지 아니면 30%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제 결론은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신년 효과를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떤 반전이 나온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년 효과로 이 반도체 투톱이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여부를 집중해서 보자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자, 소부장단은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한데 지금 반도체 투톱에서 뭔가 캐펙스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되게 높은데 증설을 해버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라서 공격적인 캐펙스 확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장비보다는 계속 이제 소모를 해야 되는 소재 부품에 좀 더 네네. 집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도 뭐 기사라든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공격적인 증설보다는 뭐 질서 있는 증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 먼 얘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5공장 공사 재개라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용인 1공장 조기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난 9월 달인가요? 그때 당시에 텔러팹 공사 재개가 진행되게 되면서 뭐 아시겠지만 대장 역할을 했던 것들이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 소모품들 같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다시 나온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스 같은 경우는 21선을 회복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PSK라든지 원익 IPS,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단기 이평선 회복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이평선 회복 여부를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보다는 제가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이었던 소부장 쪽보다는 미국 쪽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러니까 구글 같은 빅테크 쪽으로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그 소부장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테스트 소켓 관련돼 가지고 이제 AG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ISC라든지 종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일본 정부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정부가 포토레시스트 요거를 이제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동지세미캠 요것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캠트로스,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도 단기 평선을 이제 돌려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SK하이닉스 쪽하고 고성능 EUV, PR을 포토레시스트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토레시스트 관련돼 가지고 또 소재 만드는 광개시제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또 이제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캠트로스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국 쪽에 포토레시스트 수출 제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동지세미캠, 캠트로스 이런 것들도 한번 대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동진세미캠과 캠트로스는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리노공업은 지금 미국과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또 코스닥에 상장된 가장 시총이 높은 IT 기업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부양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얻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우주항공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적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단기 테마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네네. 다만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1월에 발표가 된다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이 테마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또 수익 있잖아요. 네네. 접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 이제 타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우주항공이 아니라 IPO 테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스페이스X가 이제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연관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IPO 테마라고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좀 쿠팡 IPO를 말씀드리면서 그쪽과 연결시켰는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은 최소 500억 달러 투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로봇 같은 경우도 행정명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행정명령을 통한 어떤 투자 가능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어떤 볼만한 여지가 그래서 좀 생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볼만한 여지가 생겼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우주항공 산업 자체의 성장이 내년에 본격화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시장의 집중과 수급과 어떤 모멘텀과 이 이슈에 대한 내러티브를 가져갈 만한 종목이 어딘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가장 시세가 높은 투자사 쪽도 있고요. 네네. 또 납품하는 납품사 쪽도 있고요. 어떤 쪽이 대장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사실 IPO 관련된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납품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이런 투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IPO 테마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이제 행정명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납품 쪽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장 역할하고 있는 것들이 HVM, 나노팀 같은 종목들이 그런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노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캐필러 같은 것들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HVM 같은 경우는 특수학금,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주선 건조에 들어가는 특수학금들을 만들고 있고 우주항공 매출이 50%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노팀하고 HBM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데서 대장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은 또 세아베스틸 지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주에 특수학금 공장을 이제 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1월 달이 되게 되면은 시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맞죠? 네, 맞아요. 자꾸 헷갈리는데 블루 오리진이 있고 나사도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스펙스도 거기 있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우주항공 기업들 우주기업 대상으로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장을 세아베스틸 지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사라든지 우주항공 기업들을 또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마 납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사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세아베스틸 지주도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그 종목들이 오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올랐어요. 충분히 네,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몇 % 정도 될까요? 글쎄요. 정말 오늘 방송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예측하기 어렵죠. 네. 글쎄요. 지금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 일단 어느 정도 흐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우주항공 테마가 좀 형성이 되게 된다면 그 흐름 타고는 아마 조금 이제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49%, 55% 짚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추후에 좀 판단하는 걸로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전망하는 건 어렵고 네. 이 이슈의 가치가 얼마나 좀 반영되었는지 정도를 따져서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조금 더 이 테마가 간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사실은 따로 떼놓고 봐야 하는 종목인 걸까요? 주말에 이노스페이스 발사를 실패했고 네, 내일 그렇죠. 재발사를 다시 한다는데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가 더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우주항공 테마에 한국항공우주라는 그 이름을 달고 이 테마에 탑승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 종목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노스페이스는 계속 발사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테마가 반영이 안 될 뿐이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정말 완만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60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한국항공우주는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 가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이제 찾아보니까 KF21 모멘텀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원래 이제 KF21 같은 경우에 그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원래 연말이었거든요. 내년 연말에, 그러니까 2026년 말,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었는데 이게 내년 3월 달로 땡겨진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양산 1호기를 출고를 하고 그러면서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릉 및 전투비행단이라든지 예천 전투비행단 쪽으로 일단은 뭐 배치가 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F21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11월 18일 날 한국하고 UAE가 그 패건 전투기 그러니까 KF21에 대해서 150억 달러 정도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의 전투비행단 쪽으로 이제 소화되는 물량들, 그리고 이제 UAE 쪽으로 가는 물량들, 이런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좀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지상무기 같은 경우는 좀 수주 공백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현대로템 K2라든지 K9 쪽에 이제 수주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제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산기가 나오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더 우주항공 모멘텀보다는 방산, 뭐 KF21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게 맞겠네요. 전망 짚어봤고요. 조방원 넘어가시죠. 자, 지금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지난주 후반부터 움직임이 사실 나오기 네네.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한 거라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 마린 엔진이 시세가 가장 좋고요. 조방원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조방원 같은 경우 내년에 좀 보고 있어요. 내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장세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 장세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형주라든지 조방원 쪽 같은 경우는 내년 쪽에 좀 가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릴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포트하드라든지 이런 미개 LNG 수출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방산 같은 경우는 K2는 루마니아, K9 같은 게 스페인 쪽 같은 경우에 유럽급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폴란드 외 다른 지역에 어떤 수주를 받게 되면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세이드 SMR, 그리고 아시겠지만 페르미 아메리카, 그리고 불가리아의 코즐루드이 원전의 어떤 착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방산, 원전 섹터 전부 다 네. 각자 기대되는 재료들이 그쵸, 있네요.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기대되는 섹터가 조선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이 모멘텀에 대한 그 재료의 그 주가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선 섹터 접근해야 한다면 어떤 쪽에 좀 집중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MRO 쪽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LNG 추가 수주 이쪽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트하더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한 20척 정도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실적으로 조선사들 쪽하고 이제 그 수주를 위한 어떤 그 계약을 위한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 이게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대장일까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역시. 현대중공업. 이렇게. 제가 이제 MRO 쪽하고 이제 LNG 쪽은 물론 조선이 가면 다 가겠죠. 다 가겠지만 어느 쪽이 더 갈 건가. 이게 좀 관건인데 LNG 쪽을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LNG 쪽으로 보자. 자, 원전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이제 뭐라 될까요?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쏠 준비요? 네네. 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어제가
그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시겠지만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제 반응시킬 건가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팰리세이드, SMR 같은 경우에 내년 1분기 착공, 제가 알기로는 부지조성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수주가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페르미 아메리카라든지 불가리아 코즐루드라든지 그리고 폴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전에 본격적으로 이게 나오게 된다면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경스러운 원전 쪽보다는 이제 SMR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여기 아마 이 두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장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이 종목은 85,000원 돌파가 좀 관건인데 지금 구간에서 좀 이제 단기 평선들을 조금 올라타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8만 원 위쪽으로 주가 가는지 여부를 보고 따라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85,000원 돌파 여부 지켜보면서 들어가자. 보유하신 분들,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전부 다 이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주파수 경매 이야기, 또 네네. AI 인프라에 대한 수혜, 우주항공에 대한 수혜 전부 다 이 통신 장비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쪽에 대한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긍정적으로 살피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몇몇 종목을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마레프 머티리얼즈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괜찮은데 그 조금 전에 주파수 경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파수 경매의 어떤 권한을 FCC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어느 순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주파수 경매가 올해 9월달, 10월달에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악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만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가 됐을 때 통신 장비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어떤 대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KMW 같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안테크라든지 RF 머티리얼즈 인텔리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저궤도 위성 안테나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우주 환경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다층 세라믹 메모리 패키지 개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방금 두 종목은 거잖아요. 지금도 가능하다. 네. 오, 알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와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지시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